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정면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장도 안도한 모습이었고 특히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올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머니쇼에서 그 오픈 AI와 스팀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브로드컴이죠. 이번엔 또 브로드컴이네요. 네, 간밤에 브로드컴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픈 AI와 10기가와트에 달하는 AI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가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에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9년 말까지 공급하게 된다고 되는데요. 오픈 AI가 이번 협약을 위해서 18개월 동안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네, 오픈 AI가 여러 기업과 굵직한 협력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에서도 그러고 과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오픈 AI의 투자 네. 소식, 이 자금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는데요.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픈 AI발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의 행보를 보면 이제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맞는 듯한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은 하루 만에 안도감을 되찾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 정부를 향해서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관세 엄포도 그저 협상 전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간밤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협력 강화 소식까지 더해지고 또 중동에서는 지정학적인 갈등이 완화되면서 매수 흐름이 더욱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1.29%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6%, 2.21% 뛰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폭락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오는 17일부터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0.97% 올랐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번 연말에도 3년 연속으로 같은 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오늘 1.7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브로드컴은 오픈 AI와 10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에 배치할 칩을 설계하면 생산은 브로드컴이 맡는 형식인데 이번 대규모 계약으로 브로드컴의 AI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중 갈등에 민감한 테슬라도 양국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모두 되돌렸고요. 이어서 오늘 버크셔 해스웨이를 포함해서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나올 은행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한동안은 실적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이번 3분기에도 기업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평소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S&P 500 기업의 이익은 3분기에 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월에 내놓은 전망치 7.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만일 실제 성장률이 8%로 나온다면 이는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출 측면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전년 대비 6.3%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는 6월 30일에 내놓은 4.8%의 매출 성장 예상치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또 오늘 주목해봐야 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JP모건이 자국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는 산업에 향후 10년간 최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4가지 산업을 꼽았는데 이는 미국의 방위 및 항공우주, AI 및 양자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또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기술, 공급망 및 첨단 기술입니다. 이 4가지 부문에 우선 1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고 1조 5천억 달러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JP모건 CEO는 미국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를 보면 앞으로 관련 분야에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오늘 양자주들 포함해서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인 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는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고 또 금 ETF로도 자금이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으면서 이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에 금 가격이 $5,00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모멘텀 속에 금 선물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100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오늘 반등했습니다. 다만 오펙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유지하면서 전거래일 급락세를 모두 되돌릴 정도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 1.26%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도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무역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미중 긴장 고조에 그동안 안전자산 평가를 받았던 엔과 스위스 프랑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낸 영향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99.16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월가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덕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금융규제가 완화된 데다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인데요. 이번 주 줄줄이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투자은행 부문에서만 9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에 육박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 전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으로 쪼그라들었던 시장이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인데요. M&A는 물론 레버리지 바이아웃, IPO 시장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3분기 전망치가 월가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짚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여력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화답이라도 하는 걸까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미국 전략산업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방위, 인공지능을 비롯해 첨단 제조업 등 4대 전략 분야에 뭉칫돈을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금융주선을 병행해 미국 내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핵심 인프라와 기술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가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미흡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을 비축하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실패다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움켜쥐고 있는 히토류는 전기차부터 반도체, 국방 시스템까지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지만 시걸 교수의 말대로 미국은 채굴부터 정제까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곧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관세 100%를 외쳤던 트럼프지만 단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이 장면이야말로 히토류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금 투자 열풍이 거세지만 조용히 따라오던 은혜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80% 가까이 올라 같은 기간 금을 크게 앞질렀고 둘 모두 변동성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 수혜를 입었지만 은의 경우 여기에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확대라는 추가 요인이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부터 AI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 제품에 필수로 쓰이는 만큼 산업재이자 가치 저장 자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건데요. BNP 파리바는 실물 자산 중심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며 은이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역사상 가장 긴 귀금속 강세장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자본이 소유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해 이례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 조치를 발동했는데 이번 조치로 넥스페리아는 향후 1년간 정부의 승인 없이 이전이나 매각, 인사 등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넥스페리아가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짚었는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내민 이른바 마스카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열악한 제조업 기반 때문에 현실화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하나그룹이 수주한 두 척의 가장 큰 LNG 운반선도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설명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아직 이렇게 크고 복잡한 선박을 건조할 역량이 없기 때문인데 저널은 하나그룹이 최근 수주한 조선 물량 12척 가운데 10척을 지난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예정이라면서도 건조 비용이 한국에서 만들 때보다 5배 가까이 남아는 2억 2천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주말 사이에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제 3,580선을 지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지수 하락을 방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일부 인공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홍콩명보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서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인데요. 만일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이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감상 보면 세비캠이 상한가에 거래가 됐고요. 포스코 엠텍이 16.91%, 하이드로 리튬도 14.47% 뛰었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9.87%, 성일 하이텍도 8.5%로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엔터주가 어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 K-뷰티 등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는 국력의 핵심이라면서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향후 성장성을 낙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은 엔터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면서 3분기 실적에서 두드러질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핵심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코퍼스 코리아가 24.92%로 급등했고요. 이어서 SAMG 엔터와 4x4가 모두 5%대 상승세 보였고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컴퍼니가 4%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로봇주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로봇 기술 발전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국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휴머노이드가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로봇 기업이 무려 45만 1,700개에 이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로봇 생산 업체 수는 중국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구역에는 정부 차원의 투자 덕분이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약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원희골딩스가 19.04%, KNR 시스템이 18.91% 올랐고요. 하이진 R&M이 16.31%, 해성 에어로비틱스가 14.78%로 연일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PTO 베어링 시험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어제 들썩였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2026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국내 최초로 PTO 베어링 시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센터는 해상풍력 터빈의 블레이드 각도 조절 핵심 부품을 시험 인증하는 시설로 그동안 유럽에서만 가능했던 검증 절차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우린 PTS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삼형 엠텍도 8.3%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메탈이 7.95% 올랐고 LS 에코에너지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4% 넘게 전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결국 3,600선을 반납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에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엔 이번에도 타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물러선다는 인식이 커졌고 국내 증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 0.7% 내려 3,584포인트. 그래도 장중에 3,510선까지 내렸던 걸 생각하면 낙폭 많이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마무리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매크로 악재에도 2차 전지와 로봇, 엔터주 등이 살아남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동학 개미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8,2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4,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였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1조 2천억 원 가까이 강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기관도 133억 원 매도 우위였는데 여기서도 개인들이 1,16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플러스권에 올려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은 또 엇갈렸습니다. 미국 기술주 약세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투톱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3%대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거래일 연속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최고가 경신했고 4% 넘게 오르며 7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2차 전지와 로봇 대표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로봇주 관심이 이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4.4% 오르며 시총 3위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펩트론, ABL 바이오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80전 상승해 1,42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1년 반 만에 환율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좀 줄여내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새벽 6시 기준 1,427원 1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420원대 중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86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컨센서스는 매출이 84조 원대, 영업이익은 10조 1,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6.4%,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5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범용 디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출하량 증가로 메모리 사업이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 12만 전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10만 전자, 더 나아가서 12만 전자를 위한 시동이 걸릴 수 있을 텐데요. 개장 후에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학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어제 이를 선반영하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흐름 어떨지 체크하시고요. 어제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오늘 기대가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한 가운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반도체 훈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톱 나란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3.75% 상승하며 96,800원, SK하이닉스가 3.7% 강세로 현재 거래가 43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가량 강세입니다. 36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반등합니다. 거래가 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5위까지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1.24% 오름세로 44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가량 상승합니다. 11만 8,9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1% 넘는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4만 7,500원. 에코프로가 1.1% 오름세로 4만 9,150원인 가운데 펩트론도 반등합니다. 0.7% 오름세, 거래가 28만 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판 삼아서 코스피가 다시 3,6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결국에는 하루짜리 조정이었나 싶을 정도로 뭐 AI 관련주들 또 기술주들 일제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러네요. 뭐 이제 워낙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절반 내지는 절반 조금 더 되게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또 지수 선물 살펴보면 또 이제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대 살펴보는 미국 지수 선물은 늘 보합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머니쇼 플러스 예고가 외환당국 구두 개입 뭐 환율 진정시키나 했는데 어제 나름대로 그래도 기재부하고 한은에서 국장급 명의로 구두 개입 나오면서 역할은 한 것 같네요. 네. 일단 30원 위에 올라가던 환율 떨어뜨렸고 국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엄청 팔아제끼고 있었는데 어제 뭐 확 감아 올린 거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개입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타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코 트레이드 이렇게 약간 조롱조의 질문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물러서는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은 진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속마음을 갖다가 벗은 속 뒤집듯이 살피시는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자리에서는 처음 모시는 그러니까. 분입니다. 오늘 더모음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영우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머니쇼에 좀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 트럼프랑 지금 뭐 교감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네. 처음에 이거 터졌을 때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래 산업 패권을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처음에 터졌다 하시면 언제 아니 말씀? 요번 사건 터졌을 때 금요일- 1차는 터질 수가 있었죠. 근데 2차로 이제 터진 거 금요일 아니에요? 날. 예. 예. 이게 미래 산업 패권을 위해서 문명사적인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어떻게 지금 양쪽 참모들이 뭐 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공화당 내에 강경론자들 있잖아요. 예. 네. 칩시다. 칩시다. 예, 칩시다. 딱 그러고 이거 안 여기서 밀리면요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거 물가 못 잡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중국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있잖아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한번 건드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한 거래요. 중국 쪽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만나니 안 만나니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서 두 분이 이제 만나기는 되는 것 같아요. 만날 것 같다. 예, 만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지금 한 번씩 해본 거기 때문에 예.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 요번에 양쪽에서 얻은 거는 근본적인 긴장감과 그다음에 불확실성은 있다. 이걸 어떻게 나한테 갖고 오느냐. 근데 예. 두 분 다 국내 정치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이 불리한 상황들이 갖고 있잖아요. 입지 자체가요. 네, 지금? 이거 중국 같은데 지금 청년 실업, 뭐 그다음에 지방 정부 뭐 이 개혁하는 거 이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예. 이게 언론에 내리니 그러고 사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가 있었는데 참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인도에서 저기 러시아 석유 갖고 오는 거 갖고 관세 쳤잖아요. 예. 중국은 빼줬잖아요. 네. 예. 대두를 한 톨도 안 산 거예요. 누가요? 중국이. 중국에서 미국산 대두를. 네, 브라질에서 지금 다 사고 있어요. 그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진핑 주석은 지금 사실 내수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제 구조를 그래서 리커 창식이 아니라 등소평 형식으로 좀 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딱 맞아쳐서 한번 지금 건드려 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세게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딱 꼬리를 감추니까 야 이거 극적인 협상 연출을 위한 극장판이 대치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걸로 봐서 두 분이 한국에서 만나기는 만날 것 같다.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니 어제 베센트 장관이 그 폭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두 정상이 만날 것 같다, 만나기를 희망한다. 네. 아니 지금 며칠 남았다고 아직도 그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말이 만날 겁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만나기를 희망한다, 만난다고 믿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트위트 날린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중국을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네, 와주려는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거다. 그게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내가 참 보고 싶다. 어떻게 되든가 한번 이거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에서의 이 입장들은 잘 이 두 사람의 정상 간의 이 만남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좌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미국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결국에 뭐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니 지금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많죠. 많은데 그쪽이 카드가 아까도 좀- 말씀드린 지금
트럼프는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트럼프 요번에 이 중국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동에 3,000년 만에 평화가 오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는데 네. 그 다음 날 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 불쾌하다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심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래도 지금 꾹꾹 참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타코 트레이드가 이제 일어났느니 뭐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타코 트레이드 딱 일어날 때는 다들 거기서 뭐라 하냐면 매수 찬스입니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는 한 지금 타코 트레이드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각광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이 좋고요. 미국 증시의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9월 달에 예. 금리 인하한 최근 10년 동안에 2번 있었는데요. 예. 다 4% 이상의 상승을 갖고 왔거든요. 예.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이정표를 만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장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잡음들이 이제 있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철저하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에이펙 회담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지금 뭐 선제적인 그런 어떤 우위 확보 뭐 이 정도로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관세로 지금 제일 후들겨 패는 데가 동맹들이고 현재로서는 중국이 제일 싸게 맡고 있더라고요, 관세를. 그러니까요. 지금 참 굉장히 그러니까 퍼스널하게 받는 게 개인적으로 예. 불쾌하게 생기는 참고 해야 내가 그래 잘해줬는데. 네. 너 인도 때릴 때 너 소련 거고 사는 거 봐줬지 대도 한 톨도 안 사는데 지금 참고 있지. 근데 뭐야 이거 왜 안 도와줘? 요번에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지금 푸틴한테도 많이 삐져 있잖아요. 아우 다 삐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이제 뭐 아주 토마호크까지 줄 태세니까 저기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하고 싶은 것도 또 못했잖아요. 평화상 뭐 이런 것도 노벨 못하고. 평화상이. 아니 그분이 뭐 그래 아쉬웠어 그분은 또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중국에 펼쳐지냐면요. 미국은 종이호랑이다. 근데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 예. 근데 사실 이게요. 딱 요번에 터진 게 아닙니다. 중국의 언론들의 추세를 보면요. 9월 달부터 이 과정을 굉장히 빌드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고 쫙 올라오는 과정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월 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한 이 빌드업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들을 지금 이 주목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저는 뭐 재미난 포인트가 이거예요.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이펙 회담 딱 끝난 다음 날이에요. 네. 등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발적으로 터진 것 같지만 굉장히 조율돼서 지금 딱 빌드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뭐 진짜 이 시장이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극적인 그러한 효과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타코 트레이더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처음 들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싶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관세를 갖다가 그 위협하지 않습니까? 관세 협박으로.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막상 닥치면은 뭐 유예를 하든지 또 내리든지 없던 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와서 지난 금요일도 아니 말이 그렇지 100%를 뭐 기존 관세율이 얼마인지는 뭐 계산이 서로 막 다르던데 그래서 뭐 110이 되든 145가 되든 155가 되든 그거는 뭐 이제 중국산 못 들여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건 하는데 뭐 들어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보나마나 타코일 건데 그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은 왜 그렇게 요동쳤다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서로 반응을 해서 이게 에스컬레이션 돼서 2차 뭐 관세 전쟁이 예. 바로 불붙는 거 아니냐. 불붙는 상태에서 한 달 이상 가면은 사실
지금부터는 모든 물건들이 지금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물건들이 돌아야 되는데 예. 이거 막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이제 쇼핑 시즌에 있어서의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피해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건 우려를 갖고 특히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10월 15일이 현역 군인들 월급 주는 날이에요. 내일이네요. 네. 근데 그날이 지나가면 예.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그 추세로 변화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툭툭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들이 서로 지금 뭐 극적인 어떤 뭐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있고 그 정점에는 우리 경주 에이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 시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양국 정상 다 경주에 오기는 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지금 뭐 베센트니 뭐 여기 쭉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반나절로 줄일 수가 있다. 뭐 반나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 회의를 하고 싱가포르 들렸다가 일본 들렸다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네, 예. 그래서 29일이나 30일 뭐 이 정도에서는 반나절만 뭐 필요한 미팅하고 가는 부분들이 지금 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패권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거, 중국이 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조율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반은 의도적으로 지금 갖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뭐가 있냐면 국내적으로 네.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실업이라든가 지방 정부 그다음에 국영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압박을 달고 시진핑 주석의 지금 가장 큰 이 아픈 손가락은 뭐냐면요. 최근에 경제 성적이 굉장히 나빠요. 예. 4% 5% 되고 사실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30%는 책임을 져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떨어져 있고 네. 뭐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뭐 이거 한 번만 터지면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2026년도 선거는 이거 지금 뭐 물 건너가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2026년도에 뭐 의회를 장악을 해야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삼성까지도 뭐 헌법 개정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양쪽은 다 사실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의 어떤 뭐 집중된 이런 상황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모습도 지금 읽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무슨 뭐 지난번 열병식 때 전성절 열병식 때 그 러시아 중국 두 정상이 뭐 잘하면 150년 더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더니 어제는 또 저희 글로벌 비즈에서 또 소개한 기사가 워렌 버핏이 저 일본의 저 종합상사 주식 갖고 아주 대박을 치고 있는데 한 50년은 더 들고 갈 거래요. 아니 그 50년 더 사실 예정인가 봐. 버핏 왕도요. 그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3선 4선 지금 그분 80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고령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시니까요. 예. 어쨌거나 뭐 100살도 뭐 오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증시로 다시 돌아오면 네. 탑고 트레이드가 있으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아, 아니 그런데 아까 저기 내년 저기 중간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네. 최근에 박사님은 저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내년 선거 전에 한번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시장 한번 흔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같던데.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으면 앞으로 3개월은요. 지금 뭐 진짜 80% 이상의 확률로 4에서 16%까지 올라가는 게 과거의 전례였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데 트럼프는 뭐를 하고 싶냐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예. 내년도 11월 3일 선거가 예. 경제가 피크를 치는 점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선거 치를 무렵에 예, 경제가 잘 되고 예.经济가 잘.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올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빅터브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해서 이거. 예. 근데 그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 잘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뭐 사실 착시의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쭉 갖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가 또 특히 재미난 게 뭐냐면 연준 의장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연준 의장 바꿀 때마다 예. 굉장히 우리 월커 제네 옐런 뭐 바꿀 때 네. 그다음 보면은 예. 뭐 8% 16%까지 이 증시가 뛸 때가 있었거든요. 연준 의장 교체될 시기에. 이제 네.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그리고서 큰 그림으로 지금 사실은 모든 초점은 제가 보기에 11월 3일 선거에 예. 지금 맞춰 있는 듯한 불은 보이는데 일단 괜찮아요. 경제가 침체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침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를 뭐 다 지금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발판들은 지금 굉장히 마련돼 있고 이제 투자 심리만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전혀 뭐 두려워할 것 없이 그렇죠. 그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든지 네. 거기서 막 쫄아갖고 던지지 말고 버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예. 지수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선별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별 매수. 내가 제일 잘하는 그리고 잘 나가는 성장성과 안정성 있는 기업들에 딱 공부를 하셔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과 수익성과 수익 구조를 보시고요. 부분 익절에 굉장히 뭐 편하셔야 돼요. 부분 익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야 저게 그런데 빨리 타고 빨리 내리셔야 돼요. 아니 근데 중간 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뜨린다니까요. 트럼프가 1월 달부터 4월 말 때까지 지금은요. 네. 올해 12월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딱 돼 있어요. 올 연말까지는. 9월 금리 인하에 저기 뭐 이제 10월, 12월 이제 금리 인하 네. 또 오면 올라가는데 툭 떨어뜨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니 그 떨어뜨리는 거는 그냥 뭐 여반장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된다니까요. SNS에 하나 올렸더니만 그 아작 나는 거 보세요. 마삼 마사. 파자마 입고 자기 방에서 이거 한 번만 치면 된다니까요. 파자마. 그걸 안 되니까요, 트럼프가. 그 메커니즘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여튼 선별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예. 기업 위주로 가셔야지 지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가시면은 사실 지금은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고 기후가 바뀐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인데요. 거의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수준인데요. 요새 공부 좀 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러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요. 아까 빨리 타고 빨리 니까 이거 갖고 지금은 길게 가실 생각보다 빠르게 하고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큰 그림 보고 동행하는 건 맞지만 그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꼭 따져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라면 장기 투자 장투하는 부분들은 조금 뭐 캐비넷에 넣어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그러면 빨리 타고 빨리 내리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진짜 나 이거 갖고 이제 아파트 하나 사야지 이 생각은 버리시고 아이고 반찬값이라도 해야지 이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3분기 잠정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완전 대박인데요. 대박이죠. 그리고 지금 뭐 프리장에서 완전 2021년에 그 고가도 넘어설 분위기인데 벌써 금년만 해도 이게 거의 따블나다시피 한 이 주식을 그러면 공부해서 따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만한 데도 없는데 지금 막 그냥 이거 막 들어가 버릴까요 그냥? 아니 지금 들어갔다가 예. 11월에 나오셔야죠. 11월에. 예. 그리고 이거 팔았다가 예. 또 좋으면 또 그때 또 사시니까 빨리 타고 빨리 내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연말쯤에 한번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고. 네, 뭐 지금은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연말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벤트를. 그때 우당탕탕 또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새 하여튼 요번에는 빨리 타고 빨리 내리시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업을 선별 매수하시라. 이것이 뭐 저로서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결국 전략입니다. 반도체 AI 쪽 아니에요? 근데 AI도 지금 뭐 과열됐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S&P 500 같은 데 보면요. AI 관련된 회사가 49개예요. 근데 그 49개가 S&P 500 상승률의 70%를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버블닷컴하고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닷컴 버블. 예, 닷컴 버블. 예. 이거 전혀 다른 지금 버블이거든요. 이거 좋은 버블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미 AI도 버블로 박사님은 다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아니다. 좋은 버블이래요. 좋은, 좋은 버블. 버블인데 왜냐면 닷컴 버블 때는요. 다 스타트업들이 시작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매그니피션 7이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버블닷컴하고 다른 닷컴 버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지금 이 올라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다르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다른 버블이기 때문에 좋은 버블이에요. 예. 올라타셔야죠. 아니 AMD하고 뭐 짝짝꿍 한다는 오픈 AI가 네. 샘 알트만이 그거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제 아침에 저희가 들은 게 아르헨티나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뭐 얼마를 250억인가 투자한다더니 오늘 아침에 또 브로드컴에다가 이 야들 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재무적으로 지탱이 되는 지금 구조를 가고 있다니까요. 뭔 돈으로요? 그냥 투자 뭐 투자 자금들이 계속 잘 들어오잖아요. AI도 예.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까지만 지금 사실 전 세계 100대 회사들이 눈여겨보는 게 스킬드 AI라는 게 나와 있어요. 스킬 예. 이거는 생성형 자기가 생성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오른 게 지금 시장에 나올랑말랑하고 있거든요. 나올락말락.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들 많이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AI는 버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분 좋은 버블이다. 그리고 뒷받침이 되는 버블이다.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 걔네는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동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에 갔지만 달라요. 진짜 다르다고 봅니다. 그 대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만이 이제 TSMC를 비롯해서 세계 그 반도체 공급망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치열한 그 힘겨루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실제 반도체 쪽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100% 지금 100%. 그거 할 거고 예, 예. 사실 이제 2027년까지 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 그랬기 통일.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만을 흡수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내년도가 대만 문제가 굉장히 참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진짜 TSMC를 어떻게 하느냐. 뭐 심지어는 TSMC 폭발해야 되고 다 생산 시설 딴 데로 갖고 가야 된다는 뭐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하여튼 2026년이 초기부터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유, 그래요. 야, 최 박사님 오랜만에 뵀더니만 아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화해지셨네요. 아니 제가 논현동 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어떻게 이걸 건너가야 되는지. 험난한 세상에 자리가 돼요. 아니 저 궁금했는데 네. 더몽드 금융공학 연구소인데 르몽드 같으면 제가 아는 저 프랑스에 르몽드 같으면 불어구나. 우리 관계사 아닙니까? 근데 더몽드에 이게 불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어로 하면 상류사회라는 뜻입니다. 더몽드. 더몽드가 여러분
뭐 자산시장에서 상류사회로 모시겠습니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최영훈. 아유, 환율은 어때요?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환율은 뭐 이 하늘이 내려줘도 지금 뭐 모자른 판에 지금 이거는 누구든지 맞출 수 없는데 지금 환율이 재미난 게 뭐냐면 예. 환율이 높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돼요. 이런 거 평생 못 보잖아요. 드문 케이스죠. 예. 환율이 상승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은 원화 자산 뭐 매도하고 뭐 이런 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완전 예.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조금 알아봤더니 지금 패시브 자금보다 예.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액티브 거예요. 자금. 예, 액티브 자금들이 딱 찍어갖고 들어와서 지금 까는데 잘 아시겠지만 액티브 자금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반도체. 그래서 지금 올려주는 거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5천, 7천 뭐 얘기하면서 지금 이 지수 상승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지수 상승할 때 팍팍 가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 매그니피션 7이 그냥 이 대장주들이 꽉 이끌어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가 상승이 안 된 거는 사실 반도체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약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지금 높은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입 이게 주가 강세로 가는 게 100%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기업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한 선별, 선관이 좋으셔야 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시지 전체 흐름은 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체 흐름 타는 거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체에 갖고 가시는 것들이 제일 뭐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준호 소장님이 뭐라 요 다음 질문이 우리가 수십 년 같이 있어 보면 그러면 종목을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종목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1% 가까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3,620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864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호가는 95,500원. SK하이닉스도 2.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2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1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9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이제 100만 원 선을 좀 밑돌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100만 원 다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79,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SMR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 강세가 좀 이어졌는데 오늘 또 원전주들 행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현대중공업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 21만 9천 원, KB금융이 지금 호가는 11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4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예상되고 반면 에코프로 호가는 48,15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레인보로보틱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 예상 체결가 28만 4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15만 2,100원. 파마리서치, HLB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ABL바이오, 삼천당제약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됐겠다, 또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브로드콘 네. 많이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또 다시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지금 거기는 예. 더 좋은 게요. 15일 날 ASML이 발표를 하고요. 예. 그게 조금 예. 나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16일 날 TSMC가 그렇죠. 실적 예. 발표를 합니다. 예.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 좋으셔야 되고 오늘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제가 비싼 돈 들여서 또 미국에 전화 몇 통화 했지 않습니까? 근데 CPI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24일 발표로 네, 이제 뒤로 밀렸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알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CPI. 얼마인지. 예. 얼마인지 알아오셨어요? 예. 이거 근데 뭐 박제 환영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아니 이게 아니라 소장님 저희 이거 박제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박자에서 제가 이거 맞히면은 제 그 커넥션이 좋은 걸로. 자, 0.35가 이제 2분기였고 0.26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월비. 0.26 헤드라 예, 전 대비. 그러면 전월 대비? 이 CPI가 324.82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저 됐고요. 네. 요번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통계국에 지금 직원들 복귀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명령 내린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통계국 직원들이 이 CPI는 전체 경제 채용계고 이런 뭐 나침판이고 하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백악관의 OMB라고 있잖아요. 예산관리국. 예. 거기서 보낸 거예요. 예산관리국에서 예. 인력을 그래- 보내가지고요. 예, 인력 보내서 지금 한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그래서 324 뭐 그 정도로 해서 지금 0.35에서 0.26 올라가는 상승폭이 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이 전월비 되고 있습니다. 물가 예. 전월비 상승률이 0.3, 0.2 아예 앞에 숫자가 달라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0.35에서 0. 그렇죠. 0.35에서 0.26으로. 전월 아니, 대비 그렇게 되면은 금리 팍팍 내려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CPI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거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냐면은 예. 이 9월 CPI가 꼭 필요한 게 이거를 갖고 다음 해에 예. 사회보장연금 저거를 책정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저 공시지가 공시가격 갖고 67개 행정 그 세금 매기는 데가 한 것처럼 네. 그거 하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9월까지의 CPI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이 숫자가 맞을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전월보다는 좋은 숫자가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다. 네. 뭐 정보가 더 있는데 뭐 알려주셔야죠. 아니요, 미국 전화비라도 뭐 보조를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고. 뭐 그건 저희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다 풀어놓으세요 오늘. 아니 그래 하여튼 네. 지금요 이 부분들이 가는데 왜 지금 이 15일 날 CPI가 이제 나오냐면요. CPI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일이 현역 군인들 월급 지급일이에요. 네, 근데 예. 미국 국내에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이 그대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면은 분명히 셧다운은 장기화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로 내일 지금 그러면 군인들 급여는 지급되는 월급을 지어야 돼요. 현역 군인들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는 줘야죠. 이번에 지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급한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체 지금 그림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일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굉장히 지금 뭐 장기화의 어떤 이 전환점이 될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지나가면 좀 더 강한 지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군인들 월급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셧다운은 더 연기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때처럼 진짜 6주 이상 그다음에 일기 때처럼 굉장히 긴 기간을 그때 한 35일 셧다운을, 정도. 35일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중국의 시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거 하다가 하셨는데 입지가 만만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난 저기 너무 좋아하는 쪽 절반, 난 전 꼴도 보기 싫어가 또 절반 아닙니까? 많이 갈리죠. 많이 갈리는데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TV에 얼굴만 나와도 보기 싫을걸요. 그럼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얼핏 보다 보니까 작년에 선거할 때의 지지율이나 지금 지지율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 하면서 이거는 미국 언론이 하는 말이
그 드문 일이다. 보통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한 반년 지나고 나면은 좀 떨어지는데 실망감에. 지금 그러면 정치적으로 탄력은 여전히 뭐 받을 수 있다고 뭐 보십니까? 이따 반분돼 있으니까요. 거기도 양분돼 있으니까 양분돼 있는데. 이게 뭐 움직여도 사실 미국도 옛날에는 그런 중간층이 네. 이런 것들을 다 완충 작용을 해줬는데 예. 이제 그게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으로 예.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는 예. 2026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지금 뭐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쪽 편으로 가는 부분들이 뭐 지금은 뭐 그냥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뭐 오늘 집토끼라도 꽉 잡아야 그 돼요. 얘기 좀 개장하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지난 주말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전면전 충돌이 좀 우려됐던 상황에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고 주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비롯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인 상황에서 오늘 호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3,604. 코스닥도 0.6% 상승으로 86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상승합니다. 9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7% 올라갑니다. 425,500원 그리고 427,000원까지 올라가네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으로 36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쉽니다. 114,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올라가고요. 현대차는 보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이네요. 99,4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상승합니다. 1.5% 오름세 78,800원, HD현대중공업은 1.3% 떨어집니다. KB금융 1.7% 내림세로 10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9% 지금 사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44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18,5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이네요. 49,1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떨어집니다. 341,500원. 팩트로는 보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151,200원. 파마리서치는 0.3% 하락이고요. HLB 1.4% 약세입니다. ABL바이오도 소폭 내림세고 삼천당제약은 2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 다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20% 이상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6% 강세입니다. 33,7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범한 퓨얼셀이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12% 넘게 급등하는 중이죠. 11,970원. 미코도 2.7% 강세고요. 아모센스도 6%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도 3% 강세, LS 머티리얼즈도 1.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 이제 블룸에너지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반도체 쪽 좋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다 좋아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10% 급등합니다. 19,470원 선이고요. 한미반도체 6% 강세입니다. 136,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6% 강세 59,700원이고요. 하나마이크론 0.5% 상승이고 DBI텍 1% 상승세고 ICTK가 4% 이상 올라갑니다. 자람테크놀로지도 올라가고 시그네틱스가 16% 급등, 근데 동전주죠. FST가 4.9% 올라가고요. SFA 반도체도 올라가고 칩셋미디어, 사이닉솔루션 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CXL 쪽도 좋아요. 이제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자 각각 7%에서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쪽은 다 좋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양자 컴퓨팅, 퀀텀 테마가 또 급등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전략 산업 얘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티 컴퓨팅, 또 더 웨이브 퀀텀 다 올라갔거든요. 디웨이브 퀀텀 이런 종목들의 강세로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엑스게이트가 5% 올라가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4.8% 오름세. 한국 첨단 소지가 10% 강세로 3,840원이고요. KCS도 8.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윈 플러스도 15% 급등하고 있고요. 포톤 7% 강세고 우리로 코웨버 다 올라갑니다. C큐브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어제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순매수입니다. 2,8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490억 원, 2,414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6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634억 원, 1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 2,400개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70전 상승한 1,42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다 좋고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네요. 네, 예. 아, 일본이 어제 뭐 체육의 날인가로 해서 쉬고 오늘 어쩌나 싶었는데 금요일 걸 반영할까 어제 거를 반영할까 했는데 일본은 자체 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1.3% 지금 니케이가 빠지면서 시작하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야, 뭐 개인들이 또 엄청나게 사네. 뭐 2021년에 그때 삼성전자 9만 원대 찍고 쭉 밀렸습니다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뭐 말이 되는 사상 최고가 경신이다 싶기도 한데 그때는 순전히 돈빨이었지만 지금은 받쳐주니까 실적이고 반도체 테마도 스토리도 그렇고 하긴 합니다만 너무 가파르네요. 너무 가파르고 개인만 사네. 좋네요. 예. 아니 근데 최양호 박사님한테 뭐 아무리 여기서 뭐 살살 그거 박사님 이렇게 그거 해도 종목은 하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고 막 빠져나가시니까 그건 됐고 또 최 박사님까지 모셨으니까 아니 근데 박사님 뭐 가끔씩 들으실 질문 같은데 뭔가 이 체감 경기 실물 경제하고는 요즘 미국이나 뭐 우리나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금융시장의 이 가격 변수하고 체감 경기는 좀 괴리가 있다. 이 말씀에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장이 살아나는 장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기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S&P 500은 4.6% 이상 연말까지 상승할 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연준 의장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많이 보도가 뭐 많이는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센 재무장관이요. 예. 후보자들 면접을 했어요. 예. 5명으로 지금 최종 파이널 뭐 5명. 예, 5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뭐 1등으로 올라가냐면 블랙락 사장이 지금 뭐 제일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고 지금 베센트는 입 딱 다물고 지금 대통령 수행해서 아시아로 가는 거거든요. 블랙락 사장이 아니고 그 릭 리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릭 리더. 릭 CIO. 블랙락. 네네네. 릭 리더. 그분이 지금 뭐 점수가 제일 많이 났나 그러는데 이제 뭐 등등이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장에서의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하는 게 누가 연준 의장 되는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영향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지금 어저께 숫자에 지금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금리 인하는 뭐 좀 뭐 몇 번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냐. 그다음에 네. 지금 일본이 그 바로 전날 또 자기네 예. 통화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은요 원화하고 엔화가 완전히 지금 뭐 샴쌍둥이처럼 지금 엮였어요. 약세로. 예, 그냥 화폐를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뭐 고민을 하셔야 될 분들은 지금 엔화까지도 보셔야지 되는 거고, 엔화를 보려 그러니까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지금 또 아베노믹스의 또 추종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 마르니 해서 이렇게 변수들을 많이 지금 뭐 더 숙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요새는 달러 환율을 보시더라도 꼭 엔화 같이 보시는 부분들로 여러분 같이 가셔야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되는 뭐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사님 혹시 저 스테이블 코인 좀 이렇게 스터디가 되셨습니까? 일각에서 하는 말이 네. 미국이 달러를 안 찍어내면서도 돈을 엄청나게 세상에 많이 풀어낼 그 계획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나온다. 그대로 복사니까. 그럼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모든 게 더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랑 가격은. 뭐 요건 다음 시간인데요. 아닌데요. 스테이블 예, 코인은 예. 이제 지니어스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자기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저희가 아는 거는 우리나라 50대 기업 이상은 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나올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요? 예, 다 돼 있고. 근데 이거를 달러와 미국 채권에다 패깅을 하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고민이지. 네. 지금 뭐 진짜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준비까지는 다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다음에 국채를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사실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지금 뭐 빅퀘스천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아니 금값이 지금 다시 또 6,0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스당. 지금 트라이 온스당 지금 4,000달러 넘어서고 간밤에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자산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해요. 뭐 에브리띵 랠리니까 그렇게 되고, 금은요 지금 앞으로 3에서 6%밖에 이제 채굴량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랩그로운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업용으로도 많이 금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있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는 부분까지 합한다 그러면 금값은 뭐 말씀하신 대로 6,000불을 지금 상한선으로 두고 다들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금이 뭐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박사님 말씀 저는 안 믿을랍니다. 저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애들 잡지 소년중앙 어깨동무 같은 거 보면서 클 때 맨날 20년 후 30년 석유 고갈된다 했는데 저 그거 보고 온 지 벌써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석유가 고갈되기는커녕 프랑스 알트람이라 그 동굴에 가면요, 요새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서 큰일이다 그렇게 써 있대요. 그때부터. 아니 그리고 뭐 금이 채굴량이 적은들 걱정 안 하는 게 중국에서 금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뭐 파도 만들던데 뭐 하여튼 금을 다 그쪽에서 요리하니까 진짜로 초록색 물만 질끈 네. 나오는 파도 만들던데 뭐. 자기네들이 지금 다 금을 지금 네. 흡수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금값 올라가는 건 뭐 제가 큰 원인은 하나가 각국이 지금 너무나 스테이블 코인 막 이러고 이러니까 예. 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거지, 안정화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금에 있어서는 하여튼 지금 에브리띵 랠리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좀 헷갈리게 말씀하시네. 에브리띵 랠리 뭐 어지간하면 다 오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시장을 좀 떨어뜨릴 거다. 네. 그때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아는 분들 미국 증권회사에서 이제 얘기하면은 버블론들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해달라. 네. 내가 부탁을 한번 했거든요. 버블론. 네. 그랬더니 버블론이 나오는 것은 바이 나우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 지금 사라. 버블론이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말고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타고 빨리 내려가는데,
버블론 나오면 무조건 사고 사고. 예, 빨리 또 이거 익절을 하고 아하. 등등의 빨리 타고 빨리 내리기가 지금은 뭐 화두인 것 같은 뉴욕 증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똑똑한 척하면 돈이 안 벌리는. 그렇죠. 그냥 같이 그냥. 네. 음. 근데 지수는 추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별 예. 기업으로 선별하게 가는 부분. 아유, 오늘 너무 많이 이거 영업 비밀을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 박제 영상도 하나 건지고 그러니까요. 네. CPI 나올 때 한번 이 소장님 보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지금 뭐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3,622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강세로 868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이 3,027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현재 31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개인들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 2,84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1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11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들이 609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은행과 손해보험, 게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회사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블룸에너지 주가 26.52% 급등한 바 있는데요.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9.8% 강세로 29,700원, 한선 엔지니어링이 12.7% 오르면서 11,960원에 거래됩니다. 아모센스가 6.7% 오름세로 9,440원, 두산퓨얼셀이 3%, 미코도 3%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양자 컴퓨팅 등 주요 첨단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과 디웨이브 퀀텀 등이 20% 넘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 내에서는 아위인 플러스가 15.7% 상승합니다. 1,319원대고요. 한국 첨단 소재가 7.1% 오름세로 3,750원, KCS가 8.4% 강세, 거래가 11,850원입니다. 그 밖에 포톤이 2.6% 오르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까지 6.8% 강세, 거래가 3,655원으로 집계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 개발과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상승폭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가 6.1% 오름세로 18,670원, 가온칩스가 4% 가까이 상승합니다. 58,600원이고요.
제주반도체가 1.5% 강세로 23,350원, 칩셋미디어가 2.1% 오름세로 18,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D테크놀로지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35% 약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MK전자가 4.7% 오름세로 11,080원이고요. 한미반도체가 2.5% 강세, 13만 1,200원. 윈팩이 2.5% 오름세, YC도 2.5% 상승하면서 15,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오테크닉스까지도 2.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6만 6천 원으로 전개됩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중의 상승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본부장 지금 대단합니다. 갈수록 이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50포인트 넘어서고 외국인도 현물에서는 순매수로 돌아서고 코스닥은 아직 팔고 있습니다만 니케이도 낙폭 줄이고 있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 지금 개장 초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네. 전만 하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 다들 걱정도 하시고 계셨을 토일이 거고 좀 불편했죠. 그렇죠. 지나기가. 주말이 좀 고민도. 우울했죠. 그렇죠.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에 더 이제 극적으로 나빠지는 것보다는 네.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 나오면서 어제 미국 선물 증시가 오전 7시에 딱 장 열리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네, 네,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 중후반부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좀 쏟아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오늘 삼성전자 실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아, 같고 실발이 네.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에 아무래도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또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또 좋은 숫자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IT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고민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따라올 만한 거래량들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현물 시장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막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지금 오롯이 받아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장 중후반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일부 섹터만 지금 강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골고루 올라가는데 약간의 어떤 그 특색들이 있다면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톱 위주로 올라오고 있고 예. 오히려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는 지금 뭐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오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계속 아마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일단 대장이긴 하지만 이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다 같이 지금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7점 이상의 점수를 줄 만큼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환율일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환율 때문에 최근에 랠리에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환율에도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금액이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원화만의 문제라기보단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다 약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외국인들이 환차 손을 감수하면서도 사고 있는 반도체 IT 투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까 LG전자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외국인이 또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3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했죠? 잠시만요. 예. 네. LG전자가 네. 발표한 걸로 지금 네네네. 보이네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보니까 뭐 가전하고 전장 부분 쪽에서 선방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대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 여파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선반영 부분들이 약간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를 다른 어떤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과 같이 묶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지수가 워낙 강하고 시장의 수급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그러게요. 있다 보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한 번씩 지금 상승을 해주는 분위기에 동참을 하는 LG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LG전자는 지금 당장 3분기의 매출이라기보단 네. 올해 1년 아니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성장 궤도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백색 가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백색 가전이 지금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반도체 IT보다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LG전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좀 품고 있는 부분은 LG가 최근에 가전 쪽에 로봇 그리고 AI를 붙여서 계속해서 판매량을 좀 증대를 하고 있고 산업을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는 노력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좀 추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한 템포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 실적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3분기 영업이 6,889억,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 일단 영업이익이 8.4% 감소. 그리고 매출은 21조 8,751억, 정년 대비 1.4% 감소. 매출이 1.4%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8.4%나 줄었는데 시장 기대보다 좋았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은 관세 여파 때문에 아마 이제 매출보다 더 이제 안 좋게 보이는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다. 혹은 야, 이제 우리 한국 시장 좋아졌다.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또 시장 예상보다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뛴다. 그렇죠. 라기보다는 그냥 다 뜨네. 그냥 물 들어왔네. 그냥 바닥에 다 뜨네. 있으니까. 그냥 뭐 2차 전지도 네. 똑같이 맞습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다 똑같아.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뻘에 물 들어온 겨. 네. 그러니까 그냥 뻘에 처박혀 있던 그 작은 고깃배들이 다 그냥 둥 뜨는 그 장이 왔네요. 아우, 야. 그러니까 LG전자의 지금 호가의 물량만 보더라도 예전에 LG전자가 아니에요. 너무 얇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작은 금액만 좀 붙어도 현재는 바닥 대비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지금 주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LG전자 같은 거 손댈 거 있나 그냥 시총 한 1,000억, 2,000억짜리 가고 그냥 확 한번 땡대 뽑으면 그냥 15% 20%인데 스치면 뭐 20, 30, 그렇죠. 15% 20%인데 네. 그것을 지금 이 장 섰을 때 후다닥 해먹고 후딱 들어가고 후딱 나와야지 일부에 저 최양호 박사님 말씀 맞따라. 근데 이제 또 그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 방법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 LG 쪽을 보신다면 LG전자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성장 스토리가 빠르게 눈에 보이는 쪽은 LG 디스플레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도 LG를 되게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LG를 안 본 지도 저도 벌써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보면 LG 이노텍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예. LG전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이건 올라가는 거지 예. 주가가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명분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한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같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네. 저는 LG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주가도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LG전자가 지금 바닥 대비 찔끔 올라온 것 대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 벌써 80%나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를 지금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네. 많이 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일단 네. 의미 있는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2차 전지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편은 아닌데 네. 이번 주부터는 저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테슬라의 주가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건 사실 전기차의 확산이 아니라 AI 시대에 도래되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칩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에너지고 전력 에너지를 지금 당장 계속해서 뭐 제곱수로 늘리면서 공급을 할 수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실제 할 수 있는 기업을 추려보면 두 기업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분간 2차 전지주들이 전기차 말고요.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흐름을 따라서 조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은 높게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중국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또 리튬에 대한 이야기도 관세 카드로 좀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양극재, 음극재 혹은 전해액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또 상승이 가능한 지금 현재 구조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강한 이유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저는 다른 기업들 다 차치하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플러스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침 냉각 쪽이었나요? 전해액 관련주인데 전에 엔캠. 네. 네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액 시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중국이 또 이쪽에 대한 수출 통로를 조금 제어한다라고 하면 5위 기업인 우리나라가 예. 아무래도 이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예.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반등세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다 보니 다소 아쉬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엔캠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지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이거 저 뭐 질문지는 없었습니다만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 뭐 어지간하면 다 그거 하시니까 파악하시니까 지금 로봇주가 난리인데 네. 무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클로봇 네. 이 회사 이름이 클로봇이라서 그러나 자가지 로봇이 아니고 클로봇이라서 그러나 그러고 로보티즈하고 야들 지금 이거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시간 되면 로봇주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예, 오늘 이 로봇주 무슨 뭐 안에서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체크를 좀 해드리려 했는데 네. 클로봇과 시메스는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로봇하고 로봇을 시메스. 크게 두 분야로 나누면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솔루션 쪽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클로봇과 시메스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봇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젠 R&M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품사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클로봇이라든지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쓰든 아니면 비산업용으로 쓰든 그 환경에 맞게 그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좌표를 또 찍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클로봇과 시메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이 산업용 로봇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는 바로 이 클로봇의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세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클로봇에 대한 주가의 상승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클로봇보다는 후발주자지만 시메스 또한 지금 클로봇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조금은 높여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지금 미국과 중국 전체적인 로봇 시장을 합해봤을 때 미국보다 중국이 월등히 지금 로봇 시장을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걸 또 그냥 내둘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예. 또 로봇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산업용 로봇보다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높냐? 가정용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부터 네. 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로봇용 청소기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가 지금 가장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또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부품을 공급하는 이렌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 밸류체인 기업에 이런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니 클로봇과 시메스 이거 3일 연속 양봉이고 지수 대비 너무 과하게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이 로봇 청소기라든지 가정용 로봇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감속기 쪽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속기. 뭐 하이젠 RNN. 하이젠 RNM, SPG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을 과거도 아닙니다.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로봇 비중의 5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사왔겠어요. 한때 그 2차 전지 할 때 양극재 하듯이 그렇죠. 이제 또 감속기 하겠구만. 근데 이거를 또 예. 내재한 기업에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이젠 RNN 예. 대표적인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 이걸 국산화 내재화한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앞에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 뒤에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줄어든 거죠. 일본에서 사서 탑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 저는 뭐 하이젠 RNN과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안 또 핫했던 뭐 비만 치료제 쪽은 요즘 좀 잠잠한 모습인데 오히려 또 지금 뭐 살 게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또 약간 조정일 때 좀 들어가서 단기 반등 노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D&D 파마텍을 네. 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키움증권 HTS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신용미수가 이제 벌써 막힌 표시가 나와요. 나는 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이런 시장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예. 지금 이 D&D 파마텍도 그렇고 뭐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신용 매수가 안 되게 다 막혀 있어요. 네. 펩트론은 증거금 100종목이 됐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 이 풀어져 있던 한도가 지금 꽉 차서 네. 그런 것을 좀 봐선 과감하게 들어올 만한 자금이 지금 없게 되는 거라서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수급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쪽은 좀 힘을 빼고 보시는 게 맞다. 네. 대신에 반대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알테오젠은 신용이 꽉 차 있는데 왜 좋게 보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말선을 통해서 알테오젠이 받아들이는 가격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조금은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볼륨업이 가능한 구간이라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보실 때 비만 당뇨 쪽보다는 네. 원래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도 지금 요 근래 가장 많이 또 살펴보고 있는 기업 하나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가격은 저는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고 시간과의 싸움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 만약 제약바이오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라고 하신 분들은 셀트리온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지금 허주마라든지 램시마 지금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전분기 실적을 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굉장히 핫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미국 파트너사? 네. 뭐 나스닥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네.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한번 쑥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좀 붙어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살린 기업만 지금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에서도 최근에 이제 지분을 또 획득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좀 출발을 한 거죠. 다른 기업들 대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 연속성은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네.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 지금 뭐 부르는 종목마다 지금 막 차트 확인하는데 차트만 보면 못 들어가겠다. 진짜 어마어마무시하네. 예. 아니 우리 정민행하고 저하고 이제 좀 욕심을 내 가지고 네. 우리도 뭐 태조 이방원 무슨 저 뭡니까 태조 이방원 다음에 또 뭐였지? 뭐 금반지도 있었고 금반지. 뭐 여러 가지가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정민행크 만든 게 SBR이거든요. 세마이컨덕터, 네.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B, 네. 그다음에 로봇 R, 뭐 SBR 하다가 뭐 네. 읽다 보니까 막 욕비슷하게 막 되기도 하고 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가는데 네. 바이오가 여기서 못 가네.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건 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꽤 괜찮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하니까 여기서 수급을 다 땡겨버리니까 이들과 비교를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원래 SBR 우리가 중에 알고 두 있는 개는 거. 가네요. SBR 중에 두 개는 가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성은 원래 바이오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변동성이 나와야 하고 지금 바이오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이 삼성전자와 SK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셨던 분들 나는 변동성 나오면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에 더 크게 나올 거니 이쪽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지금 속상하신 것 같지만 저는 바이오도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삼성 뭡니까 반도체하고 AI 관련해서 날아가다 보니 아침에 뭐 굿모닝 마켓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나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상승폭을 또 보다 보면은 아니 근데 나스닥이 저렇게밖에 못 올라. 나머지는 전부 죽을 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브로드컴 같은 게 무슨 뭐 10% 가까이 오르고 무슨 엔비디아 뭐 테슬라가 뭐 5% 3%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스닥이 그렇게밖에 못 간데 나머지는 이제 다 죽을 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100은 아주 100은 땡땡하고 아주 그냥 100은 단단하게 잘 가고 있고 200, 300, 400은 거의 파란불인 거죠. 나스닥 종합 지수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한계를 보인다 이건데 지금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봐요. 이제 무슨 뭐 K 뷰티 무슨 뭐 K 라면 뭐 캐대헌 뭐 김밥 참치 다 그냥 싸가로 들고 게임 무슨 뭐 엔터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아, 삼양식품 우리가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예.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수급몰이를 그냥 해버리면 아무리 뭐 150만 원 넘어갔던 삼양식품이라도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도 삼양식품 아니고. 좋아요. 뭐 앞으로 실적 개선도 될 것 같고 공장에서 뭐 증설하고 증설하고 네. 그 소리들만 전문가들 했고 우리도 그런 소리 했습니다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반도체 갈 거니까 삼양식품 빠져나오세요 하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유튜브에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삼양식품 좋다 해서 들고 가시다가 계속 좋겠거니 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속이 따가우실까. 이게 삼양식품과 반도체를 또 들고 있으면 한쪽 오르지만 한쪽은 내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좀 수익을 보이기 어려운
시작인 거예요. 난이도가. 아, 그러네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본인이 그것만 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막상 HTS 야 그러면 너 돈 많이 벌겠네. 근데 여전히 2차 전지 들고 있고 그럼요. 여전히 화장품주도 들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참 돈을 벌기에는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서 선택과 집중을 지금은 좀 잘 그럼 하셔야 돼요. 당분간은 계속 반도체 쪽인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경계감은 안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일단은 들고 현금?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에 매수를 해야 될 건 반도체인데 왜 제가 이제 경계감을 이야기를 하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짧게 그냥 투닥하고 말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이야기 또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 한두 번 정도 시장에 출렁거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앞서서도 이야기 주셨지만 차트 보면 지금 매수 과감하게 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아까 기사 하나 읽었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운반선 들어갈 때마다 그 12억씩 내야 되나 보네요. 이용료. 그렇죠.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와,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고 기세도 좋네요. 지금 3,642 단숨에 지금 58포인트. 외국인들이 못 참고 사니까 못 개인들이 참고. 익절하네요. 오, 들어와 하면서도 이렇게 네. 일찍 사셨던 분들, 어제 사셨던 분들, 오 네. 그래 너희들 이러네요. 밖으로 오네요. 개인이요. 예, 네. 훌륭합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